2001년 10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충청북도 제천, 월악산 자락이죠. 아침 안개가 능선을 감싸며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8명의 등산객이 도시락을 들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 산행이었지요. 웃음과 이야기, 그리고 가을바람이 어우러졌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산에서 내려온 사람은 6명뿐이었습니다. 박재훈, 42살, 윤미라, 36살. 두 사람은 그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조난이라 했고 신문은 실종이라 썼습니다. 하지만 마을 노인들은 말했지요. 그 산은 옛날부터 사람을 삼켰다네. 특히 안개가 낄 땐 더 그렇지. 남은 건 사진 한 장과 휴대전화에 남겨진 짧은 음성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여기 너무 춥네요. 우리 다시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 이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산은 입을 다물었고 사람들도 말을 잃었지요. 시간은 흘렀지만 기억은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24해가 지난 지금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충청북도 제천, 월악산 자락. 아침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이른 햇살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8명의 등산객이 산으로 올랐습니다. 도시락과 웃음소리를 나누던 그저 평범한 주말 산행이었죠. 그들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재훈, 42, 제천시 청전동의 한 기계 공장에서 반장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삼화정밀기계, 직원 16명의 작은 공장이었지요. 그는 15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재훈이 형은 말수가 적었어요. 근데 손은 제일 빨랐죠.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 김성호 씨의 증언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고 점심시간엔 항상 공장 뒤편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늘 같은 자리에 서였지요.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25에 약혼했던 여자가 있었지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그는 누구와도 깊이 얽히지 않았습니다. 공장과 집, 그리고 산.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지요. 산에 가면 생각이 정리돼요. 사람 소리보다 바람 소리가 더 편하죠. 그가 자주 하던 말입니다. 그의 방은 단칸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낡은 라디오 한 대. 벽에는 그가 찍은 산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모두 그가 직접 필름 카메라로 찍은 풍경이었지요. 사진을 현상하러 가는 날이면 그는 드물게 웃었습니다. 그에게 산은 도피처가 아니라 귀향지였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마다 그는 산으로 돌아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윤미라, 36, 제천역 앞 사거리 근처의 중앙약국 직원이었습니다. 약을 포장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가끔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지요. 미라 씨는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맑고 따뜻했죠. 손님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일부러 오기도 했어요. 약사 한영숙 씨의 말입니다. 그녀는 월급이 많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에게 주말은 산에 오를 수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녀는 31살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셨고 그녀는 견뎠습니다. 3년을 그렇게 보냈다가 결국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게 차라리 다행이야. 그녀가 친구에게 남긴 말입니다. 그녀는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되면 문득 외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면 약국 당직을 자청했지요. 집에 가봐야 잔소리뿐이에요. 차라리 일하는 게 편하죠. 그녀는 그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에겐 산이 있었습니다. 산에 오르면 숨이 찼고 정상에 서면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작아지고 자신이 조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그 느낌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이어준 건 토요산악회였습니다. 1998년 봄 제천문화센터 게시판에 붙은 쪽지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주말 등산 함께 하실 분. 초보, 환영,
전화번호 아래에는 손으로 쓴 이름이 있었지요. 이동욱. 그렇게 5명이 모였습니다. 첫 산행은 월악산이었습니다. 비가 왔지만 5명 모두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산 후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토요산악회. 토요일에 산에 가는 사람들. 그게 전부였지요. 회장은 이동욱, 45, 우체국 직원이었습니다. 지도 보는 법을 알았고 응급처치도 할 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지요. 총무는 강수진, 39, 중학교 수학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회비를 모으고 일정을 짜고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장부 쓰듯 꼼꼼한 사람이었지요. 다른 회원들은 평범했습니다. 김태수, 40, 보험 설계사, 정민호, 38, 시청 공무원, 오지연, 35, 은행원, 그리고 박재훈과 윤미라, 마지막으로 들어온 최유진, 33, 피부과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늦게 합류했지만 가장 밝았습니다. 산행 중 노래를 부르고 사진을 찍자고 조르던 사람이었지요. 그들은 한 달에 2~3번 산에 올랐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제천역 앞 빵집 앞이 집합 장소였습니다. 누군가는 편의점 김밥을 들고 왔고 누군가는 집에서 싼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이동욱은 항상 초코파이 한 상자를 챙겨왔습니다. 산에서 먹으면 꿀맛이지.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입니다. 산행은 보통 4~5시간이 걸렸습니다. 급할 것 없이 천천히 걸었지요. 누가 힘들어하면 함께 쉬었고 누가 나고하면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다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월악산 매점 주인 박순자 씨의 말입니다. 그들은 하산 후 매점에 들러 오뎅을 사 먹었습니다. 8개, 그리고 사이다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미라 씨가 항상 계산했어요. 이번엔 제가 살게요. 그러면 다들 웃었죠. 그들은 그렇게 단단했습니다. 작은 모임이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공동체였지요. 박재훈과 윤미라는 가까운 사이도 먼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산행 중 나란히 걷기도 했고 밥자리에서 마주 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 밖에서는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둘이 뭔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편해 보였어요. 말은 없는데 서로 신경 쓰는 느낌이랄까. 오지연 씨의 회상입니다. 박재훈은 윤미라가 산에 오를 때면 가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능선을 걷는 뒷모습, 나무 그늘 아래서 물을 마시는 모습. 그 사진들은 그의 서랍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건넨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2001년 10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했고 제천은 더욱 고요했습니다. 단풍은 예년처럼 물들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날 그들은 월악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첫 산행지이자 가장 익숙한 산이었습니다. 10월 13일로 정했어요. 오후엔 날씨가 맑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엔 안개가 짙게 꼈죠. 강수진 씨의 증언입니다. 그날 아침 8명은 여느 때처럼 제천역 앞에서 만났습니다. 윤미라는 남색 플리스에 흰색 카라가 달린 재킷을 입었고 박재훈은 회색 점퍼와 어두운 바지를 걸쳤습니다. 이동욱은 초코파이를 들고 있었고 최유진은 카메라를 목에 걸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그들의 웃음과 발자국은 그렇게 산속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01년 10월 13일 토요일 오전 8시 15분 제천역 앞입니다. 8명이 모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죠. 정민호가 늦었습니다. 미안해요. 애가 아침에 배에 아프다고 해서. 그는 숨을 헐떡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이동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엔 어김없이 초코파이 상자가 들려 있었지요. 날씨는 흐렸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은 서늘했습니다. 비 올 것 같은데 오지연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기예보는 맑다고 했어요. 오후엔 개일 거예요. 강수진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답했습니다. 그 시절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TV와 라디오의 말을 믿었지요. 그럼
출발할까요? 이동욱의 신호에 8명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월악산 입구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오전 9시 20분. 월악산 덕주사 입구. 주차장엔 차가 10대 남짓. 주말치곤 한산했습니다. 날씨 때문인가 봐.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매점 주인 박순자 씨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엔 안개가 자욱했어요. 보통은 점심 무렵이면 거치는데 그날은 끝내 안개가 산 위를 덮고 있었죠. 좀 이상했어요. 이동욱이 등산로 지도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능선 코스로 갑시다. 경치가 좋거든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길이었고 위험하지 않은 코스였지요. 정상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천천히 가요. 강수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등산 신고서엔 오전 9시 30분 출발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40분 첫 번째 쉼터. 8명은 배낭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안개는 여전히 짙었습니다. 시야는 30m 남짓이었지요. 안개 때문에 경치를 못 보겠네요. 최유진이 카메라를 들었다 내렸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있잖아요. 사진 한 장 찍어요. 그들은 나무 앞에 섰습니다. 바위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셀프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10초. 최유진이 뛰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찰칵. 셔터가 눌렸습니다. 잘 나왔을까요? 나중에 봐요. 일단 올라가죠. 박재훈이 배낭을 들었습니다. 윤미라는 스틱을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좀 무거운데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박재훈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후 1시 10분 정상 도착. 월악산 해발 1094m. 표지석 앞에서 그들은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안개는 더 짙었습니다. 정상에서도 주변이 보이지 않았지요. 아쉽네요. 날씨만 좋았어도. 오지연이 안개 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올라왔잖아요. 오늘은 이 맛이죠. 이동욱이 초코파이를 나눠줬습니다. 8명은 바위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밥, 주먹밥, 삼각김밥. 정민호는 아내가 싸준 유부초밥을 꺼냈습니다. 맛있어요. 사모님 솜씨가 좋으시네요. 윤미라가 웃었습니다. 정민호는 쑥스럽게 웃었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일찍 내려가는 게 좋겠어요. 추워질 것 같아요. 강수진이 말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 하산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 40분 능선 중간 지점. 안개가 잠시 걷혔습니다. 여기서 사진 한 장 더 찍어요. 최유진이 외쳤습니다. 8명이 능선 위에 섰습니다. 뒤로는 안개 낀 산, 앞으론 가을 나뭇가지들. 하나, 둘, 셋, 찰칵. 그것이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엔 8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태수, 강수진, 오지연, 이동욱, 윤미라, 박재훈, 정민호, 최유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훗날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실종 전 마지막 모습. 오후 3시 10분. 하산길. 경사가 급한 구간이었습니다. 맨 앞은 이동욱, 맨 뒤는 박재훈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윤미라가 멈춰 섰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여기서요? 위험한데. 아니에요. 저기 나무 뒤에. 금방 올게요. 윤미라는 옆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30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같이 갈까? 오지연이 물었지만 윤미라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미라 씨, 이동욱이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박재훈이 배낭을 내려놓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 씨, 그의 목소리가 안개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15분 후, 이상한데, 김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3시 30분, 두 사람이 안 보여요. 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이 형도 안 돌아와요. 이동욱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삑삑삑 3번. 조난 신호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같이 찾아봅시다. 멀리 안 갔을 거예요. 6명이 흩어졌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서로 보이는 거리에서 찾아요. 이동욱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미라 씨, 재훈이 형. 그들의 외침이 안개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해요. 오지연이 휴대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야 해요. 여기선 전화가 안 돼요. 이동욱의 말이었습니다. 오후 5시 20분. 등산로 입구 매점. 이동욱이 전화를 빌려 119에 신고했습니다. 월악산이에요. 2명이 실종됐습니다. 오후 3시쯤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6명은 손전등을 들고 다시 산으로 올랐습니다. 미라야, 재훈아. 목소리들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오후 7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제천의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나뭇가지에, 바위에, 그리고 발자국 위에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한 구조대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눈은 단서를 지워버렸습니다. 밤 11시. 수색이 중단됐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시작합니다. 구조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6명은 경찰서로 내려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오후 3시 10분쯤요. 무슨 말을 나눴습니까? 화장실 간다고.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동호회 회원이었어요.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최유진은 사진을 보며 울었고 강수진은 회원 명단을 바라봤습니다. 8개의 이름. 이제 6개만 남았지요. 산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재훈과 윤미라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1년 10월 14일 일요일 오전 6시입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기 전 월악산 입구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천소방서 구조대 12명, 경찰 8명, 그리고 토요산악회 회원 6명이었습니다. 실종 지점이 어디입니까? 구조대장 남궁석 씨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동욱이 떨리는 손으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능선에서 하산하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각은 오후 3시 10분쯤입니다. 남궁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까지 16시간이 지났군요. 가을 산의 밤은 차갑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전날 밤엔 눈까지 내렸습니다. 옷은 어떻게 입고 있었습니까? 등산복이요. 재킷과 바람막이 하지만 방한복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은 있었습니까? 있었지만 그 구간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궁석은 구조대원들을 모았습니다. 수색 범인은 실종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두 팀으로 나눠서 수색합니다. 발견 즉시 무전하세요. 오전 6시 30분.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 40분. 여기요. 뭔가 있어요. 구조대원 박민수 씨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 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등산로에서 약 50m 아래 경사진 비탈, 나뭇가지 사이에 무언가 걸려 있었습니다. 등산화 한 짝이었습니다. 검은색, 여성용, 240 사이즈. 이거 미라 씨 거예요. 오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달에 새로 샀다고 했어요. 신발은 젖어 있었습니다. 눈 때문인지 이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신발끈은 풀려 있었습니다. 왜 신발이 벗겨졌을까요?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더 찾아보세요. 남궁석의 목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발 한 짝뿐이었습니다. 오후 1시 20분. 여기도 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전이 들렸습니다. 첫 번째 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깊은 숲속. 바위 옆에 손전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내려놓은 것처럼. 이거 누구 건지 아세요?
재훈이 형 거예요. 손잡이 빨간색 그거요. 김태수가 확인했습니다. 손전등을 들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한 경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열어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새 배터리입니다. 뭐라고요? 전원은 멀쩡해요. 그런데 전구가 없습니다. 손전등 속엔 전구가 빠져 있었습니다. 왜 전구가 없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수색은 계속됐지만 더 이상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천 조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이 모든 것을 덮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없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궁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종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흔적이 너무 없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구조 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이상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뭔가 남습니다. 발자국, 부러진 나뭇가지, 옷섭 하나라도요. 그런데 여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경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멀리 이동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지형에서 그 날씨에 그 시간 안에 반경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남궁석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건 조난이 아닙니다. 저녁 7시. 첫날 수색이 종료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남궁석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10월 15일, 월요일, 둘째 날입니다. 자원봉사자 30명이 추가로 합류했습니다. 헬기가 떴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산 위를 훑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체온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헬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지상팀은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계곡, 절벽, 동굴. 그들은 모든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재훈 씨, 윤미라 씨. 하지만 돌아온 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구조대원 이준혁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산이 너무 조용하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마치 산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다. 이 산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 문장 이후 그의 일기는 멈췄습니다. 오후 5시. 제천경찰서. 6명의 회원이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정말 없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편해 보였어요. 빚이나 금전 문제는 없었습니다. 가족은요? 재훈이 형은 혼자 살았고 미라 씨는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은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두 사람 다 가족이 없네요. 박재훈은 부모님도 형제도 없었고 윤미라는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를 사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10월 16일, 사흘째, 수색 인원은 줄었습니다. 더 이상 찾을 곳이 없습니다. 남궁석이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반경 2km를 뒤졌습니다. 신발 한 짝, 손전등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계속 찾아야죠. 이동욱이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분노였습니다. 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8일 목요일.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수색을 종료하겠습니다. 짧은 발표였습니다. 토요산악회 6명은 이후에도 산을 올랐습니다. 둘씩 혹은 혼자서 이름을 부르며. 하지만 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신발 한 짝, 손전등 하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침묵뿐이었지요. 2001년 10월 15일, 월요일, 충청투데이 지역면 하단에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월악산서 등산객 2명 실종. 경찰은 조난 가능성을 두고 수색을 벌이고 있다. 82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진도 없었고 이름도 가려졌습니다. 다음 날엔 조금 더 긴 기사가 나왔습니다.
월악산 실종자 아직 못 찾아. 하지만 여전히 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사를 읽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신문을 넘겼지만 일면 정치 기사만 보고 접었지요. 또 실종 사고네. 그게 반응의 전부였습니다. 10월 16일 저녁 9시 대전 MBC 지역 뉴스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충북 제천 월악산에서 등산객 2명이 사흘째 실종된 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면엔 산 전경이 잠시 비쳤다가 곧 다음 뉴스로 넘어갔습니다. 지역 축제 소식이었죠. 30초. 그게 방송에서의 전부였습니다. 제천 시내 다방. 신문을 본 손님들이 짧게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실종됐대. 어디? 월악산. 작년에도 있었잖아. 산은 원래 그래. 그리고 곧 화제는 바뀌었습니다. 주말 날씨, 드라마, 아이 성적 이야기로요. 약국 주인 권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없었어요. 그냥 남의 일이었죠. 같이 일하던 한영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 씨가 출근 안 하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막상 실종됐단 소식 들어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드라마 같았죠. 10월 17일 신문 일면은 대통령 순방 소식이었습니다. 18일엔 실업률 기사, 19일엔 아프가니스탄 전쟁 소식이었습니다. 월악산 실종 사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건성이 없으니까요. 당시 기자였던 김동현 씨의 말입니다. 실종은 매일 일어나요. 교통사고, 화재처럼요. 뉴스가 되려면 특별함이 있어야죠. 그 사건은 그냥 조난이었어요. 안타깝지만 뉴스 가치는 없었죠. 10월 20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언론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후속 보도도, 수색 상황도, 가족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으니까요. 박재훈은 혼자 살았고 윤미라의 부모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만 좀 해주세요. 그냥 잊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가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약국 앞을 지나던 사람들은 그곳이 윤미라가 일하던 자리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박재훈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히죠.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니까요. 당시 동료 김성호 씨의 말입니다. 토요산악회는 해체됐습니다. 남은 6명은 더 이상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 산을. 회원 강수진 씨의 말입니다.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엔 단 3줄이 있었습니다. 조난 추정, 시신 미발견, 종결, 소방 보고서도 비슷했습니다. 신발 1점, 손전등 1점 발견, 실종자 발견 못함, 신문 기사는 4개, 방송은 단 1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재훈과 윤미라. 그들의 이름은 기록에서도 기억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던 듯 살아갔습니다. 그들 없이 말이죠. 2002년 가을, 정확히 1년이 흘렀습니다. 10월 13일 토요일 아침, 이동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은 실종 일주기였죠. 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에는 여전히 토요산악회라는 그룹이 남아 있었습니다. 8개의 이름 중 2개에는 별표가 쳐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고민하다가 결국 혼자 월악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안개 낀 능선, 마지막 사진을 찍었던 곳이었죠. 형, 미라 씨.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산 아래 산들 식당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두부전골을 시켰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국물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싸늘했죠. 그날 강수진은 학교 칠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지연은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지만 손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이제 그만 잊자라고 말했지만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오래, 그리고 말없이. 시간은 흘렀습니다. 회원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정민호는 서울로 발령받았습니다. 시청에서 중앙부처로 옮겼죠.
그는 승진을 축하받았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제천에서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였죠. 최유진은 대구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피부과를 그만두고 대구로 이사했습니다. 제천에는 다시 갈 일 없어요. 그녀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동욱은 여전히 우체국에 다녔지만 산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배낭을 버리고 등산화도 버렸습니다. 주말엔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이제 산은 안 갑니다. 그가 동료에게 늘 하던 말이었죠. 강수진은 2004년 교사를 그만뒀습니다. 42의 명예퇴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로 가는 게 힘들었어요. 아이들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녀는 시내 뒷골목에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조용했습니다. 그게 좋았죠. 2008년 박재훈의 원룸이 비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그랬죠. 결국 헐값에 정리됐습니다. 그의 물건들은 버려졌습니다. 옷, 책, 사진, 쓰레기 더미 속엔 필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상하지 않은 필름 2통. 아무도 그것을 주워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쓰레기차가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박재훈의 흔적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10년 윤미라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죠. 임종 직전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라야 춥지? 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따님은?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은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산속 어딘가에.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죠. 2013년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혼자 쓰러져 있었고 이웃이 발견했습니다. 장례식엔 몇 명의 친척과 이웃이 전부였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조카가 서랍 속에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분홍색 플리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미안해. 2015년 제천은 변했습니다. 시내엔 대형마트가 들어섰고 오래된 건물들은 헐렸습니다. 중앙약국은 2012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자리는 커피숍이 되었죠. 여기 원래 약국이었는데 지나가던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삼화정밀기계도 문을 닫았습니다. 2014년이었죠. 공장은 비어 있었고 철문은 녹이 슬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가끔 그 앞을 지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재훈이 형 어디 있을까? 산들 식당도 사라졌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들이 가게를 팔았죠. 그 자리엔 치킨집이 들어섰습니다. 월악산 매점도 새 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새 주인은 그 사건을 몰랐습니다. 2018년 월악산에 새 등산로가 생겼습니다. 안전 펜스가 설치되고 표지판이 늘어났습니다. 위험구역 출입금지, 등산로 이탈 금지, 조난사고 주의. 주말이면 수백 명이 산을 올랐습니다. 가족, 연인, 동호회. 웃음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산에서 두 사람이 사라졌다는 걸.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죠. 2020년 이동욱은 59이 되었습니다. 우체국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엔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토요산악회 8명이 웃고 있는 사진. 그는 가끔 그것을 꺼내보고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강수진은 여전히 서점을 지켰습니다. 하루 서너 명의 손님이 전부였죠. 그녀는 조용히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점 벽에는 한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개 낀 산의 능선 사진이었습니다. 손님이 물었습니다. 예쁜 사진이네요. 어디예요? 월악산이에요. 직접 찍으셨어요? 아니요. 친구가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용하고 슬픈 미소였습니다. 2021년 10월, 20해가 지났습니다.
제천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바위도 능선도 그대로였습니다. 비가 내릴 때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듯한 바람이었죠. 재훈아, 미라야. 등산객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람 소리려니 했습니다. 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산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0월, 제천경찰서 민원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척한 얼굴, 마른 손이 떨리고 있었죠. 20년 전 실종 사건 그거 아직 미제입니까? 담당 경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건 말씀이신가요? 2001년 10월 13일 월악산 실종 사건. 박재훈, 윤미라. 오래된 파일을 찾아보던 경찰이 말했습니다. 조난 사고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왜 물으십니까? 남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토요산악회 회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경찰의 손이 멈췄습니다. 조서 속 오래된 이름이 그대로 있었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김태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작은 필름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김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필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입니다. 마지막 필름이에요. 왜 지금껏 숨기셨습니까? 무서웠어요. 20해 동안 말해야 할지 말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걸 말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로울 것 같아서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건실. 20해가 지난 필름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빛에 타고 습기에 녹아 있었죠. 전문가들이 약품을 사용해 조심스레 복원했습니다. 나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나왔습니다. 18장 중 15장은 평범한 산행의 기록이었습니다. 웃는 얼굴들, 도시락, 능선의 햇살. 하지만 마지막 3장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진, 숲으로 들어가는 분홍색 플리스의 뒷모습. 윤미라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 그 뒤를 따르는 남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네이비색 재킷. 등 뒤에는 Saturday Climbing Club, 토요산악회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둘은 더 깊은 숲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왼쪽 소매에 묻은 작은 얼룩, 페인트 자국이었습니다. 기록을 뒤졌습니다. 2001년 조사 파일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재훈 네이비 바람막이, 왼쪽 소매에 페인트 얼룩 있음. 20해 만에 사건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천경찰서 수사팀이 움직였습니다. 회원 6명에게 연락이 시도됐습니다. 이동욱, 강수진, 오지연, 최유진, 김태수, 정민호는 행방불명. 한 사람씩 조용히 불려왔습니다. 이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20해 전 일인데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시엔 미라 씨가 화장실 간다 했고 재훈 씨가 따라갔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그게 제 기억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까? 이동욱은 눈을 피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 누가 찍었습니까? 강수진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요? 사람 기억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아요. 아니면 지우신 겁니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사진 누가 찍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여러 개 있었다고요? 네. 아마 거짓말 마세요. 하나뿐이었습니다. 침묵. 누가 찍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카메라. 당신 거 맞습니까? 네. 그럼 이 사진은? 아니에요. 저 안 찍었어요. 그럼 누가? 재훈 오빠가 잠깐 빌려갔어요. 미라 언니 사진 찍는다고 했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재훈 오빠가 의심받을까봐. 최유진은 끝내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날 뭘 봤습니까? 재훈이 형이 미라 씨 팔을 잡았어요. 세게요. 미라 씨가 싫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뒤로 둘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린 그냥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그날 동욱이 형이 말렸어요. 오해받는다고 그냥 조난 사고로 두자고. 방 안의 공기가 식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적만이 흐르고 숨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동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재훈이가 미라 씨를 좋아했어요. 근데 미라 씨는 거절했어요. 그날 아침 산에 오르기 전이었죠. 그 후에 재훈이가 미라 씨 팔을 잡고 숲으로 끌고 갔어요. 우린 그냥 봤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너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20해 전 그날처럼. 산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바람은 알고 있었죠. 그날 우리 중 하나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2025년 10월 24해가 흘렀습니다. 월악산의 가을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풍경 속엔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등산로 입구엔 넓은 주차장과 전광판, 깨끗한 화장실, 자동 안내 방송. 오늘은 등산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안전 산행하세요. 기계음이 산의 바람보다 먼저 울렸습니다. 주말이면 수백 명이 몰려듭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 그들은 음악을 틀고 셀카를 찍으며 웃습니다. 여기 뷰 미쳤다. 그 웃음이 산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24해 전 이 산에서 두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날 마지막 사진이 찍혔던 곳이 지금은 전망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데크 위에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웃는 사람들. 그들의 발 아래 누군가의 발자국이 묻혀 있었습니다. 산 아래도 달라졌습니다. 산들 식당이 있던 자리엔 유리벽 카페가 생겼습니다. 힐링 카페 월악, 우드톤 인테리어, 5,500원짜리 아메리카노. 젊은 커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8명이 두부전골을 나눴던 것을.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2021년의 제조사는 1년 만에 끝났습니다. 물증 부족으로 사건 재구성 불가. 미제로 종결. 짧은 보도, 몇 줄의 기사, 댓글 몇 개. 그리고 사람들은 잊었습니다. 옛날 일인데 뭐. 지금 살기도 바쁜데. 시간은 그렇게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조용히 늙어갔습니다. 이동욱, 62. 작은 아파트 창가에서 멀리 월악산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강수진은 여전히 서점을 지켰습니다. 손님은 드물고 책엔 먼지가 쌓였지만 그녀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제 피난처예요. 벽엔 아직도 산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찍힌 안개 낀 능선의 풍경. 김태수는 대전에서 식당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10월 13일이면 그는 잠에서 깹니다. 안개 낀 산,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그리고 침묵. 다른 회원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도 잊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년 10월 13일 월악산 전망 포인트 아래 작은 공터에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코스모스, 구절초, 쑥부쟁이, 가을 들판에서 꺾어온 듯한 들꽃들. 리본도 이름도 쪽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 송이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CCTV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누군가의 추모겠죠.
관리소 직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꽃을 놓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날의 기억을 아직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천 시내의 작은 카페, 은퇴를 앞둔 박준영 경위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파일 한 권, 월악산 실종 사건 미제. 그는 사진을 다시 펼쳤습니다. 8명이 웃고 있는 단체 사진. 그리고 마지막 숲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그날 산은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등산객들은 웃으며 셀카를 찍고 그들 뒤로 안개가 천천히 깔렸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바람 소리. 미라야, 재훈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돌아오지 못했는지,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지 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잊어야 살아갑니다. 매일의 슬픔을 품은 채로는 누구도 앞으로 걸어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힌다는 것은 두 번째 죽음이니까요. 박재훈, 42, 윤미라, 36. 그들의 이름은 기록 속에서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바람과 냄새, 그 공기의 온도는 아직 그 산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아무도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잊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요. 언젠가 그 산을 오르는 누군가가 그 길 위에서 잠시 멈춰 설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뒤를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마음속에 스칠 것입니다. 여기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위로입니다. 기억하는 일. 그저 기억하는 일.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